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보니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남편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남편이 괜찮아 보였죠.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서로 돈을 모아뒀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그러다가 모두 날리게 되었죠. 전 그때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과 시모까지 모두 집으로 찾아와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유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모아둔 돈은 없지. 사업은 망해가지. 이러다가 너랑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사업 살리면 어떻게든 너 쉬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신혼집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무슨 소리야? 결혼을 어떻게 그대로 진행해? 우리 신혼집 구하려고 모아둔 돈도 당신이 이렇게 다 날렸는데 뭘 가지고 결혼을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어디 들어갈 곳이라도 있어? 나 그거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거야. 양가 부모님 부담 주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걸 불리니 많이 한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업 투자를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나 진짜로 나 혼자서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번에 친구 집들이 가서 너무 부러웠다고 했잖아. 나는 너 행복하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됐어. 더는 할 말 없고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당신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런 짓 하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한테 의논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모아뒀던 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열심히 번 돈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써버렸냐고. 이건 날 무시한 거야. 알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알아서 신혼집이며 결혼식 준비며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사업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고 그냥 직장도 다닐게. 아이고, 유라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눈치채고 말렸어야 한 건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유라야. 내가 너 고생하면서 모은 돈 다 줄 순 없겠지만 결혼 자금은 내가 다 마련을 해주마. 그러니 우리 상민이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유라야.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과 그 옆에서 울며 불며 사과를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시모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6개월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남편은 정말 발로 뛰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사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간 시모와 남편 모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파혼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1년만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시모와 남편 모두 합가를 한 뒤에도 저에게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집은 깨끗했고 저녁까지 모두 차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모는 그때 당시 저에게 마음의 짐이 있다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고 저는 이미 다 용서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상민이가 아직 철이 없지? 내가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구나. 사돈댁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죄송하단다. 네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마음의 짐이 정말 크단다. 작실한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 일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걸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 보면 일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살림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지난 일은 전 모두 잊어버렸어요. 상민 씨도 잘하려고 한 거였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유라 아니었으면 철없는 상민이 어떻게 살고 있겠니? 이렇게 마음 넓게 용서해주니 그나마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합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겠지만 내가 합가한 거 전혀 모를 정도로 너한테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상민이 일도 잘 풀리고 나면 너희들 분가해서 잘 살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상민 씨도 요즘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얼른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모아 나갈게요, 어머님. 합가를 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하나도 신경 쓸 일 없을 정도로 잘해주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보답을 해드리고자 생활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용돈처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깝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가 아이를 낳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하면서부터였어요. 왠지 모르게 시모는 저희가 아이를 낳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반대하기 시작하자 남편 역시 조금 더 나중에 아이를 갖자고 했죠. 어머님, 이제 슬슬 저희도 아이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도 출산하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보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내년쯤에는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겸사겸사 아이 출산도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아이 얘기를 아예 안 꺼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 생각해 주셔서 꺼내지 않으시는 건가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아이? 갑자기? 너희 아이 가지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니? 내년에 집 산다고 계획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상민이가 사업 잘 풀린다고 하디? 아직 힘든 것 같던데.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잘 풀려도 자리를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 수 있어. 벌써부터 무슨 아이 계획이야? 그래도 저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이 낳을 계획은 있었으니까 지금 낳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병원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낳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모아놓긴 해야죠. 남편도 사업하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 같던데 서로 모으면 작은 집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 그러다가 또 집 못 구하면 여기서 애 키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네 신우도 의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아이까지 키우면 소란스러워서 걔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너희 정말 분가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이 낳거라.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니? 그건 다 네 욕심이야. 남편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활을 좀 봐가면서 계획하렴. 그래. 나도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아야 뭐 차차 생각해봐도 되지 뭐. 솔직히 우리 아직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잖아. 지금 당장 나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말대로 조금 더 시간 두고 지켜보면서 아이 갖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당신도 일 그만두면 누가 우리 생활비 감당하겠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아이를 갖겠다는 말을 꺼낸 이후부터는 시모는 하나둘씩 저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면 집안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적이 많아졌고, 시모는 저에게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살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 살림도 못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점점 풀리지 않는 듯 남편은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한 푼도 없으면서 매번 술자리를 참석하고 유흥주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유흥주점에 갔던 것이 들켜도 남편은 떳떳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여자가 왜 당신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또 이 여자 술집 마담이야? 당신 진짜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그렇지. 술집 여자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할 정도로 친해진 거야?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사업을 할 거면 진짜 사업을 해. 이렇게 흥청망청 놀 거면 당장 사업 접어. 아이 참 답답하네. 넌 직장 다녀서 모르겠지만 난 사업하니까 사업 파트너 접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내가 버는 돈이 무슨 공돈인 줄 아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여자랑 놀았대. 그리고 술집 마담이랑 친해져야 더 신경 써서 접대해 줄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나보고 사업 접으라 말아야?
내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알거든? 근데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더럽게 접대하는 사람 없어. 지금이 옛날이랑 같은 줄 알아? 술 마시면서 사업하는 건 옛날 말이라고. 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매번 여자 나오는 술집에 여자 껴서 놀지. 그 사람들 정말 당신 사업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그 사람들 당신이 술 사주고 돈 대주니까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사업 성과 낸 거 있기나 해? 야, 사업은 한순간에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친분을 다져놔야 사업이 점점 성장하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현실 감각 좀 키워. 맨날 회사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회사에 오래 다니기만 하면 뭐하니? 너 같은 애들이 사업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알아? 남편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는 듯 했지만 남편은 이런 게 아니라면서 항상 저에게 화를 냈죠. 저와 남편이 이런 일로 자주 다투는 걸 보고서는 시모는 저에게 철이 없다며 남편 사업을 막는다고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는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니 아니니? 어떻게 사업하는 남편 두뇌가 그렇게 예민해서야 바깥 사람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아이고 참. 요즘 애들은 똑소리 나게 결혼 생활도 잘한다더니만. 너는 정말 남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걔가 밖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 걔라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싶겠니? 다 사업 잘 되라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이걸 한두 번 참아준 게 아니잖아요. 남편 밖에서 사업차 만난다곤 하지만 매번 유흥 즐기는 지인들이랑 모여서 시시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 큰소리 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우습게 쓰고 오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지금도 제 월급 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 네 월급 가족들 생활에 쓴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 참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계산적인 아이구나. 이 집에 사는 건 공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살림도 하나도 안 하고 네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껏 참아줬는데 너는 그렇게 뒤로 계산하면서 산 거야? 그래 알겠다. 내가 그럼 앞으로 너희 여기 사는 값도 다 받아야겠어.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돈도 다 드렸잖아요. 생활비 드리다가 모자란다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제 용돈 조금만 빼고는 다 어머님 드렸어요. 살림하신다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셔서 살림살이도 제 카드로 다 결제해 드렸고요. 근데 뭐가 제가 계산적인 건데요? 남편은 사업하면서 번 돈 한 번 저희한테 준 적도 없고 자기 유흥 즐기느라 다 쓰고 있잖아요. 아이고, 너는 정말 언제 철이 들 거야? 너네 생활이 빡빡한 이유가 뭐겠니? 사업이 잘 돼야 생활이 풀릴 거 아니야. 네가 남편한테 살갑게 자라면 걔가 알아서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지. 밖에 그렇게 나다니겠어?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사업하면 싫은 자리도 가야 하는 거야. 제가 사장인데 어쩌겠어. 그런 거 좀 이해해주고 얼른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 가지고 오게 해야지. 그렇게 화만 내서 되겠니?
시몬은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는 저를 비난하셨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고 남편은 매일 접대한다면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시몬은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남편이 방황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보다 연봉은 2배가 되었고 복지도 더욱 좋아졌죠. 이 소식을 듣고서는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가족들이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하는데 어떻게 네 일만 이렇게 잘 풀리니? 너 혹시 네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괜히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회사 다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 에휴. 어떤 집은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온 집안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너 오고선 우리 집은 풀리는 게 없고 너만 잘 풀리냐? 네가 봐도 희한하지 않니? 어머님, 제가 무슨 자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면 어머님도 남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더 좋죠. 그나마 생활비도 안 가지고 와서 항상 빠듯하게 지냈었는데 제 월급 오르면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좋아해야 하는데 왜 그게 기가 죽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남편 사업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남편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사업을 제대로 안 해? 걔만큼 지 사업에 열정적인 애가 어디 있다고? 너야 사무실에 앉아서 주는 일만 하면 되니까 쉽겠지만 우리 애는 사람 상대하는 사업관이 얼마나 어렵겠니? 너랑 일하는 거 난이도 자체가 다른데 괜히 자랑했다가 아들 기죽일까 걱정이다. 에휴. 어째 우리 아들 복을 네가 싹 다 가지고 가는 거 같냐?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사업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동정 사업가분도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 주선도 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술자리만 요구해가지고 그분도 아직 남편이 사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 일이 안 풀리는 거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서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네 탓이 아니라고 선을 긋니? 네가 남편 옆에서 잘 보자고 그랬으면 우리 아들도 알아서 잘 풀렸을 테지. 솔직히 넌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회사 다니는 것만 신경 쓰니까 넌 내 덕에 잘 풀리는 거 아니니? 집에 와서 신경 쓸 거 없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고 남편한테는 미안해 해야지. 제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몬은 남편의 일이 안 풀리는 걸 제 탓이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는 모든 집안일에 손을 놓으셨고 저에게 집안일까지 시키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 받길 원하셨지만요. 집안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폭언을 하셨어요. 회사든 미팅 중이든 출장을 갔든 상관없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고서는 폭언을 계속 하셨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정작 자식이었던 신우와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은 생활비도 내지 않았죠. 전 생활비도 모두 감당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 어머님,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나와보니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있었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길게 통화는 못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요. 급한 일이시면 남편한테 연락 다시 해주시고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회의 끝나서 다시 확인할게요. 야, 너 나 무시하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지. 회의가 무슨 대수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를 아주 물러보고 있네. 너 내가 전화 몇 통이나 있어? 이렇게 수십 통 전화할 때 동안 핸드폰 확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날 무시하는 거니? 내가 전화 꼬박꼬박 받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회의 들어갈 때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아서 전화가 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전화기 볼 시간도 없고요. 제가 실무자라서 전화기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나오면서도 회의 있어서 전화통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예의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너 그리고 왜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가니? 그리고 빨래통에 빨래는 왜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그냥 갔어? 내가 너 살림해주는 식모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 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앞으로 집안 살림 네가 다 해라. 일을 하건 뭐라건 네가 알아서 살림하고 밥도 차리고 다 해. 어머님, 저 일 다니고 있어서 살림 다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설거지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먹은 그릇도 아니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와서 못 봤어요. 빨래는 퇴근하고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니면 남편 집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하라고 좀 해주세요. 요새 사업도 정리하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시키셔야죠. 아니, 남자가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거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기죽어서 집안에만 있는 거 안쓰러워 죽겠는데 더 기죽이라고 하는 거니? 너는 어떻게 네 남편 생각을 그렇게 안 해? 네가 밖에서 그렇게 나다니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기피할 시간이라도 있겠니? 너 지금 네 남편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무시하는 거냐? 시모는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는 집안살림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남들은 회사 일이며 집안일이며 다 한다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분가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전 6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으로 분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분명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은 사업하겠다며 난리 피울 테고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해 바로 계약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의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죠. 전 그게 저희가 분가할 때가 되니 자신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좋아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모께서 저에게 한 말을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어떻게? 돈을 벌써 그렇게나 모았다는 거니? 하긴 뭐 생활비라고 해봤자 300만 원밖에 내놓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었겠네.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 쪽에 있다고? 그 동네면 요즘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는 곳 아니니? 어떻게 거기 있는 아파트를 구할 생각을 했어? 잘했네. 그냥 좋은 기회로 좋은 아파트 구하게 됐어요. 계약일이 빠듯해서 일단 계약을 했고
저희는 입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살림도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늦게나마 분가할 수 있었어요. 남편 사업은 이제 정리를 했지만 슬슬 일도 시작해야 하고 저희도 아이 계획도 해야 하니까 이번 달 내로 짐 정리할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아파트 신우 전문의 합격 선물로 주자. 우리 딸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의대 진학해서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오빠는 결혼해서 세훈이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왔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문의 합격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그 아파트 우리 딸 다니는 병원 근처라고 하니 잘 됐다. 언제든지 입주해도 된다고 했지? 쉬는 날에 짐 옮기면 되겠네. 네? 거길 왜 신우가 들어가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거기 들어가려고 저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안 사고 진짜 꼬박꼬박 모아둔 거예요. 월급 전부 다 모았으면 벌써 들어갔겠지만 어머님 생활비도 드리면서 남은 돈 겨우겨우 모아서 가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고생한 건 전데 왜 신우한테 그 아파트를 줘요? 어머님 저 그렇게 안 할 거고 못합니다. 어머 얘 봐라. 욕심 좀 봐봐. 얘. 너니 신우가 너 배려해 준 건 생각도 안 하니? 솔직히 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늙은 시모 놔두고 분가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나도 다 늙어 빠져서 어차피 1, 2년 후면 너희가 나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지금에 와서 분가하면 뭐 할 거야? 거기다가 의사가 살아야 집값도 뛰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네 신우 선물로 주렴. 네? 뭔 황당한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100세 시대에 어머님 60대밖에 안 되셨고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잖아요. 애초에 분가할 생각하고서 여기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분가를 왜 하냐니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이제 와서 제 권리 찾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껏 생활비도 제가 다 드렸고 저 집안 살림도 다 한 건 아니지만 해왔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살림은 살림대로 해왔는데 욕심이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당신 좀 사람 뒤통수 많이 치네. 어떻게 그렇게 돈 모으고 있었으면서 가족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서운하네. 그리고 당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분가야? 분가하면 우리 망해.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좋은 거지. 솔직히 300만 원에 누가 살림을 해주냐? 고작 6년 학가하고 분가하려고 했어? 어머니 밑에서 6년 더 소양 쌓아. 시모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집을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했죠. 전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걷어준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음한다면서 저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간 시모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도 저였고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단순히 시모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뭐? 이혼을 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는지 잊고 있었어?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네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거냐? 참나. 너 어디 가서 네 얘기 하지 말아라. 욕먹을라. 나처럼 며느리 떠받들고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 지금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준다고 하니까 반항하는 거야? 아이고 참, 애다 애야. 뭐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소장은 읽어보신 거 맞으시죠? 그동안 저한테 했던 폭언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자료도 다 넘겨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안 보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있었던 것도 싹 다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확인 안 하셨나 봐요?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아이고, 얘, 그만해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는 결혼이 장난이니? 누가 시어미랑 남편한테 소장을 보내와.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너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지금은 네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이러는 거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들이나 하겠지. 그동안 당신들이 한 짓 내가 싹 다 모아놨어.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후회할 뿐이야. 아줌마 그 잘난 아들, 딸이랑 한번 평생 살아봐. 아마 당신 딸도 당신네들 질려서 떠날 테니까.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해 폭언을 날렸고 남편은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전에 시모가 폭언을 했던 것들,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모두 유흥주점에 썼던 것들도 다 증거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남편의 폭력성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을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전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분할해달라고 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도 없어서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줬던 생활비로 시모의 집 대출금을 갚게 되면서 시모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되어 제가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그 집을 처분해 분할하고 월세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들어보니 이제야 전문의가 된 신우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도 못 모으고 고생하다 집안 영 끊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유흥주점을 못 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시모는 그런 남편 거두느라 말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일은 더 잘 풀렸고 지금은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희망차고 밝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25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외롭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던 사람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제 시아버지예요. 시부는 남편이 10살쯤 시모가 신우이를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십니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을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묵묵히 키우셨죠. 거기다가 자신의 사업도 크게 키워내 2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시부는 까칠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사업가셨어요. 그렇지만 집에서의 시부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죠. 어떤 순간에서도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 소연이라고 했지?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장우 엄마가 일찍 가서 없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글쎄다. 아비가 보는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어떨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꼭 약속하마. 우리 아들이 속 썩이는 일을 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우리 장우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한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장우 씨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키우고 일을 해왔는지 장우 씨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다고도 했고요. 저 역시 아버님께서 홀로 아이를 키우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늘 나는 내가 부족한 아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우가 나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을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구나. 어쨌든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지. 장우 동생도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네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은 바로바로 말을 해주렴. 이제는 우린 식구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버님께서 집이며 신혼살림이며 다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니 저희는 예단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이렇게 앞뒤재면서 손익 따질 사이도 아닌데 누가 얼마만큼 더하든 덜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난 우리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혼집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미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새로운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장호 옆에 네가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장호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구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면 난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부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신혼집이며 신혼살림까지 모두 싹 마련을 해두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단을 넉넉히 보내려고 하셨지만 시부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만큼 더 진심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를 찾아가곤 했죠. 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가신 시모와의 연애, 결혼 스토리도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와도 편해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시부 역시 저와 아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결혼 10년 차의 친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도 바로 시부셨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지만 시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셨죠.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준비며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부는 저에게 자신이 친정 부모가 되어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소연아, 10년 전에 너 시집 올 때 생각나니? 그때 사돈네께서 널 어찌나 귀하게 여기며 키우셨는지 내 두 손을 꽉 잡으며 잘 부탁한다 여러 번 부탁을 하셨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지금도 생생해. 그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니? 매주 나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너를 보면서 불편할 텐데도 노력하는 네가 누굴 닮았을까 했거든. 그런데 무슨 일 없어도 연락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차 한번 마시자고, 근교에 드라이브 가자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사돈네의 모습을 보면서 비는 못 속이는구나 했어. 우리가 안 지는 10년이 되었지만 우린 아주 어릴 적 친구들처럼 매주 그렇게 만났단다. 난 소연이 덕분에 평생 친구를 얻었던 거지.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이야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아버님 만났다고 말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항상 부모님께서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었어요. 자식들도 모두 다 나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적적하시겠다면서 저한테도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장우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나도 외로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식들 다 나가 살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 그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돈네께서 틈만 나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애통하구나. 나에게는 사돈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절친들이기도 했어. 힘든 너의 마음을 내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친정이 되어줄 테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전 사고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장례 치르면서 알게 된 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주변에도 정말 잘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장례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한 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챙겨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무신경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시부의 말을 듣고선 저는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말 그대로 철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두 자식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시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수백억대 자산가임을 알았던 남매는 항상 시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둘째야,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좀 어떠니? 오래 다니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분위기도 괜찮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저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화 받기도 눈치 보일까봐 내가 전화를 못 해봤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분위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 이렇게 회사에 다녀야 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매장 하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이 고작 그것뿐이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그냥 매장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정희야, 저번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하던 카페 해주지 않았니? 근데 그거 운영하기 힘들다고 1년도 못하고 다 접었는데 다른 매장 차려준다고 해서 오래 할 거란 보장도 없잖니?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곧 있으면 30대인데 아빠도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그런데 정희 너도 자리 얼른 잡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어? 아빠는 왜 나만 보면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회사는 안 가도 괜찮잖아. 그러면 어때? 아빠가 돈 많은데. 그냥 그거 받고 나 일 안 하면 안 돼? 아니, 아빠는 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다 모아두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빠 혹시 오빠 결혼했으니까 거기다가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빠 진짜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네가 뭘 했다고 그걸 받아간다는 거냐?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 넌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해, 취업도 안 해.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집도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따로 받아서 쓰고 너 뭐 하는 거냐? 하는 거 하나 있으면서라도 말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오빠는 뭐 한 거나 있어? 말만 그러지. 다 언니한테 맡겨놓고서는 매번 언니나 애들 데리고 아빠 보러 오지. 오빠는 집에 온 적도 별로 없잖아. 웃겨 정말. 오빠나 나나 뭐가 다른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나는 고작 생활비지만 오빠는 사업한다며 나보다 훨씬 큰 돈 받았잖아. 그걸로 따지면 오빠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빠? 구닥다리처럼 장남이라고 모두 다 넘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고, 둘 다 좀 잘 좀 들어. 내가 정말 소연이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희 둘 다 언제 철들래? 내가 아무리 정신없이 키웠다지만 오냐오냐 해서 키웠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냐? 어찌 돼서 지금까지도 철들지 않은 거냐? 내가 소연이한테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너희 그런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버리고 나면 싸웠던 거 후회되지 않겠어?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읽어낸 것들이었죠. 그렇게 읽어낸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몇백억이라는 큰 자산이 되었고, 시부가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재산을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했어요. 시부는 엄마 없이 큰 자식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때처럼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셨죠. 끝을 모르던 지원도 한계에 임박하게 되면서 시부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신우 모두 시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더 시부를 많이 만나는 지경까지 될 정도였어요.
시부가 사업을 정리할 즈음 건강이 매우 약해지셨어요. 저는 시부의 건강에 염려되어 남편에게 먼저 합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다며 싫어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인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좀 얘기해. 이번에 아버님 뵈러 다녀오니까 너무 기력이 약해지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아이들한테 슬쩍 말해보니 다들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정말? 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으시대? 아니, 저번에 정이 그것이 아빠 집을 노리고 있더라고. 이제 자기 집 정리하고 아빠네 집으로 들어갈까 싶다고 하면서. 걔 아빠한테 남은 집, 그거 노리는 거 맞는 거 같지? 아휴,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그래 준다면야, 나야 너무 좋지. 동생이 들어가는 것보다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명분도 좋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모시며 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못났다, 못났어. 당신 걱정도 안 돼? 아버님 진짜 요즘 건강 안 좋으셔. 뭘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쩜 지금도 집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집만 생각했겠어? 아빠 건강 생각도 당연히 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합가하면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지 뭐. 당연히 당신이 아빠 모시고 살아주면 집도 저절로 우리한테 올 테니까 뭐 겸사겸사 좋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무슨 그렇게 받아들여? 어쨌든 아빠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밀어붙여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생각 좀 했다? 저는 쇠약해진 시부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제안했던 것이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시부가 살고 있던 집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집이었고 가정부를 두고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넓고 큰 집이었죠. 시부의 말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집뿐이라고 하셨으니 남편과 신우는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합가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댁으로 합가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언니 진짜 이제 작정하고 오빠 편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는 예전부터 아빠한테 지원 빵빵하게 온갖 걸 다 받고 살았는데 그 집까지 홀랑 또 가져가겠다는 거냐고요? 합가가 웬 말이에요? 아니 전부터 아빠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로 합가를 해? 언니, 이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제발. 아가씨,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주제 넘은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철 좀 드세요. 아버님 건강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셨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 이제 건강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 그냥 적적해서 그러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는 좀 집에 계실 때도 됐지. 조금 쉬시면 또 전처럼 활발하게 지내실 거예요.
어쨌든 언니, 집 때문에 들어가는 거면 나 진짜 실망이에요. 언니는 아빠 재산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저 아버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재산을 주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생각해서 합가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아가씨 벌써 10여 년 전에 저는 부모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친정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못해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아가씨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언니, 나 아빠한테 잘해요. 그래도 딸인 내가 더 잘하겠지. 뭐 며느리가 잘하겠어요? 언니 모르게 나도 아빠한테 잘한다고요. 어쨌든 언니는 그 집에 욕심 없다는 거죠? 그 생각 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 말만 믿고 있을게요. 신우이 역시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가 살고 있는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남매의 그런 속내를 듣고서는 너무나 기가 차고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처럼 나중에 돼서 후회하진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픈 그 순간에도 자식들만 생각하셨어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식들이 언제면 철이 들까 항상 고민을 하셨죠. 합가를 하고 나서 항상 가정부가 계셔서 관리를 해오던 집안일은 제가 하나씩 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해서 먹던 반찬들도 삼시세끼를 요리하게 되었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하루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들었고, 신우 역시 자신은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이들은 시부를 살뜰하게 챙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부 역시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밥 차리는 거 힘들지 않니? 밥은 가사 도우미 오라고 해서 차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반찬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나중에 사돈네에 만나게 되면 내가 너 고생시킨 거 혼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안 해드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손이라도 많이 잡아볼 걸, 밥이라도 많이 챙겨드릴 걸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할까봐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자식들 한번 스스로 밥상 차려준 적 없는데 며느리인 네가 제일 날 생각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난 평생 내 자식들 안 굶기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다니 참으로 후회가 되고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구나. 우리 애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제가 20년간 다 봤잖아요. 자식들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게 바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그 마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보답해드리면서 살게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하는 것도 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은혜 보답해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님의 기력은 합가 이후로 점점 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시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으시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면서 저는 24년차 주부가 되었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버님의 말기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에 시한부를 받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죠. 거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부를 간병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미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전 아버님이 충격받으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아버님께 들키지 않게 당분간 자중하라고 당부했어요. 나 당신 외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집까지 그 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녀? 당신 아버님 말기암인 거 모르고 있어? 그 사실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조차 못했어? 당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근데 지금은 안 돼. 아버님 3개월 남으셨어.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자중해.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알겠어.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냥 사업자 만나다가 잠시 그런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예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얽혀있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정리를 못한 것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이 짓거리는 말이 뭔지 상관없어. 그동안 내내 밖에서만 지냈던 이유가 이거였니? 당신이란 사람 더 이상 구제해줄 생각조차 없어. 그렇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께 끝까지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당신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사실 아버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말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한 거 아니더라고. 집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산에 거의 200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 나한테는 말 안 하셔서 당신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끝까지 재산 타령이냐? 정말 질린다 진짜. 아버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듣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산 타령하고 있다니. 당신 정말 언제쯤 처리될 거야? 나중에 아버님 가시고 나면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외도하더니만 머리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미친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그 순간까지도 철이 없었어요. 외도가 발각되고 난 후에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죠. 저는 지금 당장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뒤 시부는 3개월이라는 시간조차 다 채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철없던 시누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불효를 후회했어요. 제가 간병을 할 때부터 시누는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매일같이 시부를 만나러 오기도 했죠. 남편 역시 매일 시부를 간병하러 왔어요. 날이 갈수록 야이어가는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철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우 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안 그래도 몇 번 만나볼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못 만났어요. 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네요. 아시겠지만 저 장우 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희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가셨으니 정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소송하면 피차 피곤하니까 오고 가는 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장우 씨한테 말하니까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 지금 상 중인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상 다 끝나고 말해. 당신이랑 여기서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랑 만났던 말던 이제 상관없어. 내가 헤어질 거니까.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 값은 꼭 치러야 할 거야. 돈이라고 했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 기다려. 참나,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그 자리에서 비켜주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전업주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있겠어. 애들도 다 컸겠다. 몇 분 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필요한데요? 한 1억이면 되겠어요? 그거면 당신 한 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겠어요? 유산으로 받는 건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그걸 아직 못 봤나? 장우 씨 아버지 임종 전에 유언 영상 남긴 건 알고 있어요? 애틋한 며느리라면서 그건 또 못 봤나 보네. 장우 씨한테 임종 전에 영상 촬영했다고 보낸 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 헤어져 준다고 했죠? 서류 정리야 나중에 차차 하고 유언에는 당신 몫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왜 남편한테 다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뭔가 착각했나 본데 아버님이 영상 그렇게 남겼을 리가 없어. 거봐, 장우씨. 이러고도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한 거야? 재산 노리고 모신 거 맞다니까 그러네? 장우씨 진짜 순진했네.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그런 거 원해서 아버지 모시고 산 거 아니라고 하도 감싸서 나도 의아했는데 이거 봐. 역시나 그래서 모시고 산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이거 영상 봐요. 여기 다 남겨져 있으니까. 상간녀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들짝 놀라며 말리려는 남편을 제지하고서 영상을 보니 분명히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야인 얼굴로 한참을 카메라를 응시하시다가 어렵게 말을 시작하셨죠. 영상을 찍은 날짜, 증인들까지 차분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인 장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 딸 정희에게는 내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이렇게 유산 정리를 할 테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영상으로 나누면 되겠지? 부디 유산으로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단 장우야,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렇게 유언해 주는 건 네가 약속을 지켰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알고 있니? 너 지금 만나는 애 정리해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고 있다면 이 모든 재산 소연이한테 남길 거야.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겠지. 여기 있는 증인들이 내 유언의 증인들이니 그때 대해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될 거야. 이게 뭐야? 장우씨, 이게 뭐야? 뒷말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랑 정리를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우씨도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 아버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준다고 유언했잖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발 나가서 다시 얘기하자. 정말? 아까부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듣질 않아서 이 난리야? 앞뒤 없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아버지랑 뭐 약속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200억 받는다며? 200억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받고 나 당신 옆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지가지하네 정말. 여보세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고 상중이에요. 어디서 교양업계 찾아와가지고 이따위 무례를 범해?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릴 테니 당장 꺼져. 내가 말했지? 당신 돈으로 안 끝날 거라고. 상간녀는 시부의 영상 뒷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지 장례식장 안에서 들리는 시부의 유언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어요. 망연자실에 있던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짐을 구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선 나가버렸죠. 그런 두 사람을 잡을 힘도 없이 저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나서 만난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알고 봤더니 시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어요.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겠노라며 기회를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며불며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조건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받아보고 뒷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달된 영상을 보고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틀어버렸던 것이었죠. 시부의 유언대로 저는 모든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의 유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는 이미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공중으로 유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유언 당시 계셨던 증인분들 중에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하신 변호사셨기 때문에 절차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도 결국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이겠죠.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재결합을 바라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편과의 재결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떠나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아버님 물건을 다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아버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애틋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과 아버님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이 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 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 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 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부는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